자, 라스트 원, 컴온. 잘했어. 중량이 평소 쓰는 것보다 무겁지 않은데, 그지? 네. 근데 더 힘들지. 네. 왜 그럴까? 스쿼트 한번 해봐 그냥. 오케이. 저 근데 옛날에 선생님이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다 까먹었어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 스쿼트 할 때 여기 이렇게 뒤에 받침같이 놓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왜 그거를 하는지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다리 조금 와이드하게 벌리고 이 정도. 그냥 편안하게 앉아봐. 쪼그려 앉아봐. 그렇지, 이렇게 앉잖아. 그게 스쿼트거든, 기본적으로. 잘 쪼그려 앉는 게 스쿼트야. 그래요? 근데 스쿼트에 룰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네. 앉았을 때 있지, 이 허리가 저렇게 말려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해서 말려 있으면 안 돼. 왜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 이제 이게 윙크가 되면은 이 허리가 문제가 생겨. 꼭 허리가 고정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파인이 고정이 돼 있으면 문제가 크게 안 생기는데, 항상 문제는 스쿼트나 어떤 데드리프트나 어떤 자세를 할 때, 아니면 내가 재채기를 할 때나, 아니면 세수를 할 때나, 밑에 있는 물건을 주술 때나 허리가 말리면서, 내가 원래 이렇게 펴져 있는 스파인이 말리면서 문제가 생기거든. 근데 제일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스쿼트 동작을 할 때, 지금처럼. 근데 중량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렇게 윙크가 돼버리면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중량을 더 넣으면 허리가 더 말리면 그럼 중량이 더 말리면 많이... 더 완전 마탱이 가는 거지. 요추가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뒤가 이렇게 말려버리잖아. 그럼 뒤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온다고. 잘못하면 걔네가 균열이 생기면 디스크가 터져버리는 거야.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안 하려면 일단은 고관절의 가동성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다양한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힐을 들어주는 방법이 있어. 네. 힐을 들어주면 뒤쪽에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나 햄스트링이 짧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스쿼트 자체가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 내가 가동성이 얼마큼 나오는지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잘 쪼그려 앉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유연성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 나는 그래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유연성이 나오는 편이지, 그치? 네. 근데 봐봐, 여기 길이가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 그건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요런 벽 있지, 벽. 네. 엄지손가락 이렇게 만들고 요 정도로 세팅을 해. 그 다음에 허리를 펴준 상태에서 여기서 있잖아, 이 뒤꿈치는 붙이고 이 무릎이 닿는지 한번 봐봐. 여기 뒤꿈치를 붙이고 왜 닿는지 한번 보는 거야. 안 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닿는 사람 많지. 그래요? 발목 가동성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안 닿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앉았을 때 무릎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쿼트 자세를 했는데 무릎이 앞으로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 뒤로 빠지겠지. 네. 그런 사람들은 운동 자세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아니면 힐을 높인다든가. 한번 해봐. 은희 한번 해봐. 오케이. 오른발을... 신발 벗고 한번 해봐. 오케이. 평발이냐? 평발 아니지? 평발이긴 해요. 아, 그래? 아니, 평발은 또 고쳐야 돼. 살짝 아치가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아, 그래? 네. 평발은 사실은 스쿼트 할 때 되게 안 좋거든. 또 궁금한 거 있는데 스쿼트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발 벗고 하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웨이트 했을 때 신발 벗고 하긴 했는데 그게 왜 더 스테이블해서 그런 거예요? 특히 평발 있는 사람들? 아니야. 평발인 사람은 더 교정 신발을 신고 해야지. 역도화 같은 거 신고 해야지, 평발인 사람은 오히려. 근데 그거는 자기 뭐 스타일인데, 신발을 벗고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 발바닥의 접지를 좀 더 잘 느끼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유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뭐 스쿼트에 좀 더 맞춰질 수 있고. 근데 이제 평발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정 깔창을 깔고 스쿼트를 하는 게 좋고, 그게 없으면 수건 같은 거를 말아서 아치 쪽에다 박아놓고 하는 경우도 괜찮아. 그런 경우도 있어. 자, 일단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어느 정도였죠? 엄지손가락. 요 정도. 그렇지. 주먹을 쥐고 엄지 하나 정도 바닥에 내려, 완전히 엄지를.
그렇지. 거기서 딱 그 기준을 잡고 네. 그 다음에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주고 이렇게요? 이제, 거기서 이제 무릎이 뒤꿈치에 붙은 상태에서 얘를 들으면 안 되죠? 들어야지. 아, 들어야 돼? 뒤꿈치 붙은 상태에서 무릎이 앞으로 나오나 봐. 혹시 뒤꿈치가 붙어 있지 않잖아 지금. 뜨는데요? 뜨잖아. 한 어. 이 정도? 아니면 너무 멀리 잡았어? 한 주먹 정도 잡아봐. 그 정도? 그 정도? 거기서 한번 뒤꿈치가 붙은 상태에서 무릎이 닿는지 한번 보라고. 뒤꿈치가 살짝 뜨지? 살짝. 그러면은 이렇게 발목 가동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거야. 네. 약간 힐을 높여주면 좋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이제 뒤꿈치를 들어주는 건데 네. 저런 발판 같은 걸 이용하면 좋지. 스쿼트 할 때 있잖아. 이거는 발판이야. 네. 발판인데 이렇게 이제 경사가 있으면 내 발목의 가동 범위에 따라서 이걸 쓰면 좋아. 근데 이게 무슨 발판이냐면 이건 사실 스쿼트 할 때 쓰는 발판은 아니고 이 자동차 턱 넣을 때 있잖아. 네. 쓰는 발판. 아. 되게 싸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하면 이런 게 있으면 미안해. 저로 좀 가주실래요? 이런 게 있으면 내가 힐 높이에 따라서 네. 유연성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뒤로 가면 좋겠지. 그러면 힐이 더 높아지니까 스쿼트 하기 좋지. 자, 스쿼트를 잘할 수 있는 기본 자세를 알려줄게. 네. 초보자들은 특히나 따라하면 좋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스쿼트 어떻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거든.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자 나중에 회원들 레슨할 때도 이렇게 좀 써주면 좋아. 주먹을 쥐고 어깨 높이 정도 살짝 높게 들어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살짝 빼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척추각을 만들 건데 내가 만약에 아킬레스건 쪽 발목에 가동성이 없는 사람들은 네. 조금 더 척추각을 뒤로 많이 빼줘야 돼. 자, 주먹은 그대로 두고 주먹은 어깨 넓이, 높이는 어깨 넓이. 그 다음에 이 발 넓이 있지. 발 넓이도 어깨 넓이. 이 정도로 벌려줘. 요렇게 척추각을 미리 만들어. 근데 척추각을 미리 만들 때 팔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척추각을 먼저 미리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무릎 방향이 중요해. 나는 발이 평발이 아닌데 나는 무릎이 약간 바깥으로 빠져있는 케이스야. 그러면 이 무릎의 방향이 약간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 있다고. 오. 그래서 나는 발의 이 무릎 방향 있지. 여기가 무릎 방향이야. 이 무릎 방향을 어디다 둘 거냐면 발가락 세 번째 방향에다 둘 거야. 무릎이 안으로 말려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어때? 좀 더 바깥을 써줘야 돼. 평발인 사람들은 대부분 무릎이 안으로 말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의식적으로 더 바깥을 써줘야 돼. 그럼 실제로 스쿼트 할 때 내가 이 발바닥 날 쪽에 힘이 들어가도 괜찮아. 제일 좋은 거는 이게 발바닥이라고 치면 있잖아. 네. 접지가 여기가 돼야 돼. 뒤꿈치, 앞꿈치 두 개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아치를 만들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봐봐. 그대로 척추각을 만들어. 그럼 이 척추각은 있잖아. 내가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계속 유지가 돼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조금 스쿼트를 하다 보면 올라왔을 때 척추를 좀 펴주고 다시 내려가도 괜찮아. 익숙해지면. 근데 초보자들은 그러지 마. 초보자들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냥 내려가. 그냥 내려갔을 때 이 팔꿈치 있잖아. 팔꿈치랑 무릎이랑 거의 닿는다고 생각을 해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어때? 척추각 완전 유지가 됐지.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근데 일어난다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되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준다는 느낌, 레그 프레스 한다는 느낌을 해줘야 돼.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 봐봐. 보통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세야. 스쿼트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라 그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엉덩이 더 뺄 수도 있고 무릎을 더 내밀 수도 있고 일괄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자꾸 일어서려 그러면서 모멘텀을 준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자고. 기준을 만들었어. 기준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척추각을 만들 건데 내가 좋아하는 척추각은 이 정도야. 이 정도야. 그러면 이 정도에서 나는 더 빼지도 않을 거고 더 넣지도 않을 거야. 유지만 할 거야. 그리고 팔꿈치를 무릎이랑 팔꿈치랑 만난다고 생각하고 스쿼트를 할 거야. 봐봐. 척추각 유지가 됐지, 그지? 네. 그럼 나는 어때? 이게 유연성이 좋으니까 내가 엉덩이 좀 밀어줘도 상체가 서도 괜찮지. 네. 이 상태에서 발바닥을 그냥 밀 거야. 쭉 밀 거야. 이런 식으로 올 거야. 척추가 계속 유지할 거야. 다시 유지하고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은희는. 은희는 일단 발 올라와 보세요. 힐을 약간 높일 거니까 좀 더 내려가 볼까, 밑으로. 좀 더. 오케이. 보리가 보고 있으니까 잘해. 네. 자, 먼저 손의 넓이 잡아봐.
주먹을 쥐고 이렇게 올릴 거야. 그렇지. 그 상태에서 손의 넓이는 약간 어깨 넓이 정도 좀 더 넓게 잡아주고 손 조금만 밑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다리를 팔꿈치 넓이만큼 벌려줘야 돼. 발을 팔꿈치 넓이만큼 더.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척추각을 만들어봐. 네. 어떤 거요? 척추각. 아. 이렇게 엉덩이 살짝 빼고 척추각 만들어. 그 정도가 좋아. 팔꿈치하고 손 고정한 상태에서 엉덩이만 살짝 빼. 됐지? 다시 무릎 방향 신경 쓰고 척추각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발바닥 돌아 안 돌아? 살짝 돌아요. 돌면 안 돼. 돌면은 보폭을 좀 더 넓혀야 돼. 보폭을 좀 더 넓혀. 보폭. 스탠스를. 오케이. 자, 오케이. 다시 스탠스 넓히고 척추각 만들고 그대로 무릎이 앞꿈치 따라가는 느낌. 발바닥으로 레그 프레스 하는 느낌. 자, 너무 많이 앉지 말고 무릎이 더 사이드로 빠져야 돼요. 바깥으로 벌어져야 돼. 더 벌려야 돼. 오케이. 자, 손의 위치, 팔꿈치 위치 계속 같은 위치로 내려가면 안 되고. 다시 마지막에 힙이 윙크가 되지. 오케이. 무릎 더 벌리고 척추각 유지. 오케이. 자, 좀만 뒤로 가보세요. 마지막에 허리가 살짝 말렸어. 그 네. 이유가 뭐냐면 키를 더 높여야 된다는 얘기야. I see. 다시 한번 가볼게. 하나하나 해. 네. 손이 너무 높아 지금. 약간 낮춰. 됐어. 손은 유지한 상태에서 척추각 만들어. 그거 유지야. 그거 일어설 때도 그게 유지가 돼야 돼. 앉았을 때도 그거야. 오케이. 자, 그대로 내려갈 거야. 그대로. 앞꿈치 더 벌리고 무릎 살짝 벌린 상태에서 조금 더 와이드하게 해주고 조금만 더 딥하게 내려가 볼게. 팔꿈치가 거의 무릎에 닿는다고 생각을 할 거야. 네. 올라오고. 왜 그러냐면 손이 너무 높아서 그래 지금. 우리가 스쿼트 할 때 이렇게 안 올리잖아. 네. 이 정도로 잡으라고. 바벨 잡았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다시. 자, 힐이 올라가니까 좀 더 편하지, 그지? 네. 이런 식으로.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잖아. 안쪽 힘을 쓰잖아. 다시. 집중. 자, 무릎 사이드로, 사이드로, 사이드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때? 아치가 생기지, 발에. 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다시. 지금 맨몸을 하는데 엄청 힘들지? 상체 움직이면 안 되고 발로만 미는 거야. 쭉. 너 원래 스쿼트 중량 많이 치잖아.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레그 프레스 하듯이 해줘야 돼. 다시. 좋아. 오케이. 굿.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스쿼트 할 때 척추에 움직임이 없고 내가 발바닥으로 내 몸을 중량을 삼아서 발바닥으로 레그 프레스 하듯이 밀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하체 운동이야. 근데 대부분 스쿼트를 그냥 동작만 따라하거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걸 모르고 완전 분리를 못 시키면 상체 하체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분리를 못 시키면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만 되는 거야. 이제 자신의 체형, 그 다음에 자신의 유연성 이런 걸 알고 스쿼트 자세를 잡아야 돼. 자, 여기다 세팅을 했고 내가 이제 바벨을 할 건데 봐봐. 자, 그립을 잡잖아. 그립을 잡을 때는 나의 유연성에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 근육이 많거나 좀 뻣뻣한 사람들은 좀 넓게 잡아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좁게 잡아야 될 거고. 하지만 공통점은 내가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좁게 잡는 게 좋아. 왜냐면 얘를 손을 얹는 게 아니고 얘도 잡아줘야 되거든. 얘도 딱 잡아서 완전 홀딩이 돼줘야 돼, 바벨을.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견갑골을 뒤에서 비하인드 스쿼트 같은 경우는 견갑골 뒤에서 모아서 어떻게 승모근 있지. 여기에 승모근으로 네. 패드를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여성분들은 패드가 없잖아. 네. 그래서 뭐 여기다 받치고 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난 개인적으로 좀 안 받쳤으면 좋겠고. 왜요? 왜요? 쫀쫀하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스쿼트가 들어와서 이 중량하고 내 몸이 한 몸이 되는 느낌이 좋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승모근은 다 있으니까 내리는 위치를 이 경추 7번 끝나는 부분 바로 밑에다 내려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하이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승모근, 상부 승모근하고 그 다음에 후면 삼각근 사이에다 놓는 거를 로우바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하이바, 로우바는 누가 쓰냐? 그거는 이 여기 유연성에 따라 달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유연성이 좋은 사람은 상체가 많이 쓸 수가 있어. 엉덩이를 밀 수가 있거든. 네.
이런 사람들은 하이바를 쓰는 게 좋고 근데 내 유연성이 안 나와서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져야 돼. 이런 사람들 로우바를 쓰는 게 좋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 약간 미드를 쓰는 편이거든. 미드는 어떤 느낌이냐면 상부를 쓰긴 하는데 팔꿈치를 뒤로 빼. 오. 그러면 상체가 네. 적당히 숙여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다 상관없는데 그거는 고개를 들면 약간 체중이 뒤로 쏠리는 경우가 많고 고개를 숙이게 되면 체중이 약간 앞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거는 편한 대로 하면 돼. 자, 이렇게 들어왔어, 그지? 잡았어, 왔어. 이렇게 힐을 살짝 높일 거야. 그리고 보통 하이바를 알려줄게. 하이바, 상체의 움직임 봐봐. 하이바가 이렇게 됐어. 네. 그러면 상체가 쓴 상태에서 척추각을 만들었다, 그지? 네. 척추각 만들고 그대로 내려가. 이게 하이바야. 그럼 팔꿈치도 앞으로 빠져있지, 이런 식으로. 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나는 근데 약간 여기서 얘만 빼줄 거야. 나는 하이바를 놓고 그 다음에 팔꿈치만 뒤로 살짝 빼줄 거고, 그 다음에 척추각을 살짝만 더 빼줄래. 근데 나는 시선을 발끝을 볼 거야. 거울 앞에 있는데 발을 볼 거야. 그 다음에 내려갈 거야. 그대로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정면을 보면 네. 되게 부담스러워, 느낌이. 그래서 살짝 나는 아래쪽을 보고 네. 여기서 스쿼트 하는 거 좋아해. 척추 안 움직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접지는 발바닥의 프레셔는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좋겠지, 당연히. 네. 그리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뒤꿈치를 쏠려도 안 되고 앞꿈치를 쏠려도 안 되고. 자, 그럼 요번에는 로우바를 쓰는 사람들을 볼게. 이렇게 빼겠지. 이렇게 빼면 어때? 팔꿈치가 뒤로 빠져야 얘가 고정이 되겠지.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때? 뒤꿈치에 이 발목의 가동성이 안 나오니까 엉덩이가 뒤로 빠져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스쿼트가. 이런 경우는 선택이라기보다도 내 체형에 맞춰서 가는 건데, 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내 체형에 맞춰서 운동 자세를 만들 수는 있지만 단점은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어. 상체를 많이 숙이기 때문에. 허리에 힘이 되게 좋아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운동을 하면 코어에는 진짜 강도를 세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로우바를 쓰는 스쿼트긴 해.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있으니까 은희한테 맞는 걸 찾아보자. 내가 볼 때는 너한테도 한 미들 정도가 맞을 것 같긴 해. 해보자. 네. 자, 그렇지. 거기다 딱 패킹을 하잖아. 네. 그러고선 이 그립 있잖아. 네. 손으로 바벨을 약간 같이 들어준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내 손이 중량에, 그러니까 바벨에 얹어지면 안 되는 거야. 딱 고정이 돼야 돼. 오케이, 됐지. 그러면 이제 뒤로 와서 이제 발 먼저 스탠스를 잡는데 조금 더 와이드하게 앞꿈치도 벌리고 조금 더 와이드하게 해볼까? 괜찮아? 됐지?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척추각을 만든다. 척추각 만들었지. 네. 팔꿈치를 약간 뒤로 빼보자, 은희는. 그렇지, 이 느낌으로. 좀 더 단단해지지. 네. 그치?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유지하고 시선을 있잖아. 45도 앞에 이 발을 봐. 됐어.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가, 그대로. 이 정도요? 무릎 모였어, 지금. 안 돼. 네. 다시. 오케이. 좀 더 뒤로 가세요, 발. 더. 됐어. 좀 더 와이드하게 빼, 앞꿈치. 오케이. 자, 무릎 벌리면서 들어간다. 무릎은 앞꿈치의 네 번째 발가락 정도 가준다는 느낌. 척추각 유지. 굿. 좋았어. 뷰티풀. 다시. 자, 둘. 좋다. 괜찮지? 네. 자, 밑에서 1초만 멈출 거야. 자, 셋. 자, 내려갈 수 있으면 허리가 말리지 않으면 조금 더 딥하게 내려가는 거야. 무릎도 벌려야 돼, 거기서. 그렇지. 무릎을 모아버리면 공간이 없으니까 척추가 말려. 허리가. 근데- 뭔 말인지 알지? 네. 근데 힐이 살짝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무슨 말이지? never mind. 아니에요.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 내려갈 때? 아니, 근데 그러면 내려갈 때 지금 안 들어가는데 그쵸, 괜찮은데? 무릎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안 돼. 소리가 밖으로. 올라올 땐 괜찮아. 오케이. 올라올 때는 오히려 무릎이 안으로 말려서 일어서도 괜찮은데 네. 내려갈 때는 무릎이 보이면 안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오케이, 렛츠고.
굿. 아, 좋았어. 좋지. 자, 내려간다. 그렇지. 근데 올라올 때 뒤꿈치로 밟으면서 올라와봐. 쭉. 엉덩이 힘 더 쓰게. 오케이? 오케이. 자, 셋. 굿. 그러니까 지금 허리 하나도 안 쓰잖아. 하나도 느낌 안 와요. 그러니까 허리 느낌 하나도 없지. 네. 그러면서 이제 어때? 내가 하체를 쓰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아하. 이렇게 들어와야 돼. 다시. 사실 은희가 요즘 허리 아파서 좀 고생했잖아.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허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해주면 안전하게 운동할 수가 있지. 그 뒤꿈치로.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유연성이 점점 좋아질 거야. 네. 이 운동 유연성이 좋아지면 이게 무릎이 벌어지면서 좀 더 딥하게 내려가면 힙 쪽에 더 강한 자극을 줄 수가 있어. 다시 해봐. 오케이. 다시 척추강 유지. 고개 들지 마봐. 고개 들지 말고. 그렇지. 거기서 그냥 하체로만 밀어봐. 쭉. 베리굿. 그러니까 무릎 사이에 내 몸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무릎 사이에 내 몸이 수직으로 그냥 떨어지는 느낌. 뷰티풀. 아니 허리 하나도 안 아파요. 완전 그치? 좋아요. 원래 스쿼트 했을 때 좀 허리 좀 아프다 그랬었잖아. 여기 얼마 전에 되게 막 고생했잖아. 허리 아파가지고. 그때도 그렇고 대학교에서도 웨이트장에서 너네 스쿼트 엄청 하지 않았니? 와 그 당시에? 엄청 어마어마하게 그런 어마어마하게 거. 하지. 그 뭐지? 헥스바. I hate 헥스바. 너무 헥스바도 자세 이런 거. 그래가지고. 자세 잡기 너무 힘들고 무게. 네, 미국 애들은 무게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자세히 보는 것보다 하다가 막 어떤 애들 허리 삐끗한 애들도 많고. 그치. 근데 이건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어디가 아파도 할 수가 있어. 왜냐면 모든 근육을 완전 분리시킬 수가 있거든. 완전 아이솔레이션이 가능하니까 네. 완전 분리를 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운동 자세는 운동 안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스쿼트에서 호흡이 너무 중요해요. 호흡이. 근데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은, 우리가 웨이트 할 때는 웬만하면은 이런 그 횡격막 호흡을 안 하고 네. 약간 복식 호흡하는 느낌. 그래서 내가 호흡을 들어 마실 때 태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봐봐,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좋아. 왜? 그래야 포지션이 망가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리고 스쿼트 할 때 있잖아, 고갑을 높이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벨트를 차잖아. 네. 벨트를 찼을 때 호흡을 내가 이렇게 하면 네. 어떻게 되겠어? 그럼 여기에 이거- 고갑이 세지겠어? 안 쓰겠지. 네. 안 세지겠지. 그럼 어떻게 해? 배를 오히려 내밀어 주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스쿼트 할 때 그냥 코어 힘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랑 되면 안 맞아.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네. 왜냐면 우리가 봐봐. 그러면 허리가- 척추를 펴준 상태에서 네. 척추를 펴준 상태에서 여기를 수축을 해버리면 등이 말릴 거 아니야. 에우. 그게 아니라 약간 외복사분과 배에다 힘을 주면서 배를 내밀어 준다는 느낌이 좋아. 그래서 내가 호흡을 들어 마셔도 배를 내민다는 느낌이 좋은 거지, 이거를 이렇게 짜준다는 느낌은 좋은 건 아니야. 그러면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봐봐. 내가 앉았어. 앉으면은 앉은 높이 있잖아. 그럼 네. 거기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 오케이.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호흡을 들어 마시고 참아야 되잖아. 네. 그럼 약간 잠수했다 올라오는 느낌의 호흡이 좋아.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봐봐. 근데 이거를 호흡을 들어 마시고 코어를 잡고 내려가도 되고,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내려가도 돼. 그거는 개인 차이. 호흡을 그러면 거의 호흡을 아예 들어 마신다는 게 아예 들어 그냥 마시지. 들어 마시고 참고. 근데 스쿼트에서 호흡은, 네. 내가 생각하는 스쿼트에서 호흡은 네. 숨을 쉬기 위한 호흡보다는 복압을 높이기 위한 호흡이 더 맞는다고 생각을 들어, 개인적으로.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봐봐.
자, 척추각 만들었어, 그지? 네. 한다 해. 아, 이게 배가 나왔어, 그지? 복부 잡았어. 이런 느낌으로 할 거야. 근데 이거를 좀 더 쉽게 느끼고 싶으면 네. 웨스트 벨트를 이용을 해봐야 돼. 아. 아. 자, 벨트 찰 때는 봐봐. 여기서 호흡을 네. 내가 얘는 얘 찰 때는 여기를 이렇게 들어 마실 거 아니야. 최대한 작게. 그 다음에 당겨. 최대한 타이트하게 찼어. 이렇게 했지. 이 상태에서 봐봐.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운동을 할 때 그냥 호흡을 일로 들어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 복압이 높아져? 안 높아지지? 네. 뭐 어떻게 해? 얘를 야 봐봐.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거야. 이렇게.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배를 이런 식으로 내미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복압이 세지거든. 그럼 허리가 어떻게 해? 완전 짱짱하게 여기가 딱 잡혀서 네. 이제 여기를 타이트하게 만든 상태에서 내가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배에다 힘 주는 게 코어 잡는 게 아니고 내 복압을 높이는 게 코어를 잡는 거거든. 그럼 약간 필라테스에서 약간 이제 외복상은 바깥으로 이제 밀어내는 호흡 뭐 비슷하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러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게 약간의 겉에 있는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배를 내밀어 준다는 느낌이 비슷해. 예를 들어서 네가 봐봐. 여기서 폐호흡을 해봐.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여기가 느슨해지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네가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배를 내밀어. 배를 내밀어. 그냥 배 내밀어 봐. 그냥 호흡 신경 쓰지 말고 배 내밀어 봐. 배가 안 나오네.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배를 내밀어 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복압이 세지는 거야. 어렵지? 힘들은데요. 그건 내가 나중에 또 알려줄게. 오케이. 왜냐면 누워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 아. 누워서 이제 그 복압 높이는 연습하는 게 있어서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오케이. 자, 웨이트가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좀 복잡한데요. 할 게 많아요. 척추각 만들고 가야 돼. 좋다. 세, 척추각. 원. 자, 무릎 모이지 않게. 자, 라스트 원, 컴온. 어머. 잘했어. 중량이 평소 쓰는 것보다 무겁지 않은데, 그지? 네. 근데 더 힘들지? 네. 왜 그럴까? 뭐 신경 쓸 게 많아서요. 그게 아니고 하체만 쓰는 거야, 하체만. 아, 뭐 그거. 하체만.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체만 쓰면은 네. 힘이 분산이 안 되고 내가 하체만 중량을 오로지 하체로만 드니까 더 힘들고 안전할 수 있고. 오케이? 오케이. 웨이트는 최대한 안전하게. 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중량은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중량을 쓰는 거야. 그렇지? 네.